자, 그리고 조금 전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현장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어요. 예,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은 내란 1인자인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방금 전 박억수 특검보가 밝힌 이유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엔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고 법정 모독에 이어 소란, 법치주의 신뢰 훼손, 특히 피고인의 내란 범행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 기획을 하고 주도를 했고 이 군경의 그 국회 봉쇄, 헌법기관 무력화를 계획한 핵심 인물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내란 피고인, 오늘 구형이 이뤄지는 내란 피고인이 모두 8명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내란의 핵심 인물 7명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각각 30년과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특검은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내란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롯데리아에서 군 장성들과 내란 모의를 주도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닌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 설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나눈 대화를 자필로 적어 검찰에 냈습니다. 계엄 실패 직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등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30분 정도 진행한 이른바 대책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대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김 보좌관은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다며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이 또 확인된 겁니다.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또 김 보좌관은 윤 대통령이 합참을 떠난 뒤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떠나기 직전입니다. 특히 통화 도중 김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도 병력 재투입을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중과부적을 언급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모시면서 3개월 동안 상원하라고 통화하는 걸 3번 정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장군 인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해당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차 계엄 시도를 검토했지만 실패하자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던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을 다시 찾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여러 메시지를 내며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진영을 제외하면 시민의 시선은 싸늘했고 오히려 공분만 키웠습니다. 구석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법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보단 선동에 집중했고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최근까지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공개된 옥중 메시지에선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고 앞서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는 옥중 고난 속에 있지만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계엄 이후 줄곧 자신을 지지해온 일부 극우 세력만을 겨냥해 끊임없이 자극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란 혐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보단 대통령 권한을 강조하며 대외 선동에 주력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옥중에서도 서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며 윤 어게인을 강조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변호인들까지 상식 밖의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이들의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